제도적인 틀은 이미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그냥 내신 3, 4, 5등급이 4등급이 3등급으로 올라가 분들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목표 대학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 이슈 중에 약대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라는 견해도 있거든요. 점수가 너무 높게 산정된 게 아니냐. 경쟁률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의대가 지금까지 제일 높았었죠. 수시든 정시든. 네. 그런데 일단 순서는 바뀌어졌습니다. 약대가 1등으로 올라간 경쟁률이. 거죠. 경쟁률에 네, 있어서. 수시에서도 경쟁률이 약대가 평균 40대 1을 넘어가 버렸고 정시에서조차도 10대 1이 넘어간 거죠. 약대가. 그 다음에 의대 순서로 내려왔던 거죠. 그만큼 약대에 대한 선호는 일단 높아진 거죠. 금년도의 관심 포인트가 과연 금년도 약대가 더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더 높아질 가능성도 지금 현재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점수 결과가 이제 6월달 되면 대학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나올 텐데, 저희가 전체적인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0분위 점수가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에 300점 만점으로 놓고 보면은 약대 같은 경우가 한 286점대 중반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죠. 네.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295점대. 네. 그리고 연고대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공계 쪽으로 한 288점대. 네네. 그다음에 뭐 치대 같은 경우에도 한 290점대 이렇게 나타나니까 점수 분포적인 평균적인 그 레인지로 놓고 봤을 때는 의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치대라든지 의대 치대가 사실은 약대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약대와 의대를 놓고 봤을 때는 100분위 점수로 보면은 한 10점 정도 가까운 정도의 점수 격차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약대가 의대만큼은 아직까지는 한 10점 정도는 평균적으로 뒤쳐져 있다. 이렇게 1차전도 예측을 했는데, 그렇다면 약대 레인지 자체가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지방권 의대 정도도 사실은 조금은 버거운 거죠. 지방권 의대 최저선 정도로 한 290점대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80점, 한 286점대 중반대 조금 넘어가는 것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측을 가지고서 약대를 갈 것이냐 연고대 이공계 학과를 갈 것이냐라는 판단을 만약에 수험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예측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놔뒀습니다. 지금 약대를 갈 것이냐 약대를 갈 것이냐 의대를 갈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의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지방의대랑 약대랑 비교했을 그렇죠. 때.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약대하고 의대를 놓고 봤을 때 붙으면 지방의대라도 어디를 가겠냐고 보면은 점수 체계로 놓고 봤을 때 의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저희는 예측을 한 거고, 치대도 약간은 그래도 치대 쪽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연고대 이공계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약대를 택할 것이냐 연고대 이공계 쪽을 택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요 정도 점수를 지금 갖다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대 현재적 학과별 어떤 그 수험생의 판단의 어떤 그 무게 비중, 어떤 그 판단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높게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반드시 그게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점수 체계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대학의 수가 많고 또 선호 자체의 어떤 그 지원자 수도 많다라는 거,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점수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상황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연고대 이공계를 택할 것, 약대를 택할 것이나 상당한 갈등 관계에 놓일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게 현재 점수 체계입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약대랑 연고대 상위 공대 놓고 봤을 때. 향후 진로로 놓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 일을 계속 해오신 분들의 어떤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쪽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그런 경험을 안 해보고 입시적인 점수와 수험생들의 선호 체계로 놓고 봤을 때는 약대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장에서의 어떤 그
느낌입니다. 네. 요거 뭐 그럼 비슷하게 2023도 이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재수나 반수생에 들어온 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서 약대에 들어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 그 대학 학과의 어떤 그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변수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약대는 계속 그러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네. 지금 1학년이라면은 이제 이런 입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대처를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우선 1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내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느냐, 꾸준히 노력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이 과정을 가지고서 수시 학종으로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막연한 판단보다는 지금 현재 금년도가 서울권 소재 대학이 한 40% 정도는 지금 현재 정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못 뽑고 정시로 넘어오는 것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넘어가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금년도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쨌든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거의 정시로 절반을 뽑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는 첫 제도 변화를 경험을 하는 학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뭐 정시 학대도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지금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머릿속에 염두를 할 거는 내가 한 절반 정도는 수능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길이 있구나라는 거. 그러면은 학교 내신과 수능 점수의 균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신에서 한 1, 2등급대가 차지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수능에서도 1, 2등급 확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학습 목표, 학습량,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내신 1, 2등급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문호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내신 1, 2등급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문호는 사실 더 좁아졌다고 봐야 되죠.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교과 전형에서도 주요 대부분의 대학들, 그리고 학종에 있어도 상당수 뭐 서영고 정도의 대학들은 수능 체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능과 내신을 따로 둘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 내신 성적이 전 과목을 다 골고루 해야 되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그 학습 지금까지 제공해 줬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이 될 텐데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신이 연관이 되는 거고, 내신 준비가 철저히 되는 것만큼 또 수능에도 연관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이 거의 일치하게끔 좀 가려고 하는 것들이 상위권의 전략이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보다 사실 한 등급 정도 더 높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재수생, 반수생이 없죠. 100분에서 89점 겨우 맞아서 2등급 정도가 되는 것보다는 90한 6, 7점대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2등급 정도 맞아놓으면 나중에 반수 재수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커버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1학년도 그걸 염두에 두라는 얘기죠. 굉장히 염두를 많이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를 안 나온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바짝 수능과 내신이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내신이 한 3, 4, 5등급 때 미끄러진 학생들이 내신 1, 2등급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내가 자력으로 뭔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문호도 정시가 한 50%까지 열려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신은 3, 4, 5등급인데 수능은 반드시 1, 2등급으로 목표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재수생들의 점수 상황들을 보면은 보면은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재수생으로 들어와서 더 그 점수 유지, 다소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의 패턴으로 놓고 보면은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를 너무 안 한 학생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연고대, 서울대권에 들어간 학생들이 그 재수하기 전에 수능 점수대를 보면 3등급에서 5등급대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수능 3등급, 5등급. 그럼 사실 일반적으로 수능 3등급대, 5등급대 정도, 물론 한두 과목 정도는 1, 2등급들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2개 과목에서 3등급 또는 한 5등급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시로 봤을 때는 좋은 데 가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불과 8, 9개월 공부를 하고서 거의 1등급, 한 2등급, 3등급 이내로 좁히면서 서울대인데 고대 정시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서 내신이 정말 3, 4, 5등급 때 네. 나오는 학생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재수생들의 공부 패턴은 한 8, 9개월입니다. 그럼 딱 3가지입니다. 그냥 재수생들이 공부를 하러 들어온다. 3, 4, 5, 6월 달에 수능 범위 끝냅니다. 네. 그게 뭐 가도 하든 안 가도 하든 어쨌든 4개월 만에 범위를 끝낸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7, 8, 9월 달에 심화 단계로 들어가서 뭐 킬러 문항을 출제하든 안 하든 중킬러 문항까지도 커버가 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부분에 공부를 한 3개월 동안 한다라는 거. 네. 나머지 한 달 반 정도는 집중적으로 모의고사 훈련입니다. 네. 거의 시험의 실전에 맞게끔. 이런 패턴을 8, 9개월 공부를 하면서 3에서 한 5등급 때 나온 학생들이 서연고를 정시로 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수능 준비는 소홀했다라는 거. 과거에는 서울대학교도 수시가 80%를 뽑았죠. 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 거의 90% 정도가 수시였었죠. 네.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얘기가 안 맞았죠. 부담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를 정시로 뽑는 상황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가 찬찬히 갖춰진 상태에서 내신이 같이 끌어올리는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공부 방식적인 측면에서는 안정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수능으로는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네. 여기 고등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점수로는 정시에 갈 수 없는 대학의 지역이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 거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금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보면 정시가 크게 확대가 되었죠. 금년도가 한 7% 정도 더 늘어났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면은 정시가 늘어났으면 무조건 정시 합격생들은 정말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들만 다 더 휩쓸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방권에서도 충분히 지금 합격생이 나왔었고 서울시내 25개 구에서도 정시 합격생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비교육특구와 정시 합격생이 배출됐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게 그렇다라면은 고3이 됐든 아니면 이 동네에서 나타난 재수를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지역의 학교를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공부의 패턴 자체를 수시든지 수능이든지 그러니까 내신이든지 수능이든지 좀 밸런스 있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학교라든지 본인 스스로 또는 학부모님들 스스로 이 지역은 이쪽의 전형만 철저하게 노려야 되는 것이다. 너무 이원화시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생각을 좀 단단히 하고 제도적인 틀은 이미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패턴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값이 그냥 내신 3, 4, 5등급이 그냥 4등급이 3등급으로 올라가 분들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목표 대학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와서 재수하면서 이제 와서 수능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흔한 패턴인 거죠. 근데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 과거에 한 3년 동안 공부했던 패턴, 방식 그리고 지난 과거 한 3년 동안에 그 지역에 돌아다녔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얘기들, 루머들, 불확실한 예측들, 속단들 이런 부분들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시 확대 상황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3년 동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입시의 어떤 컨설팅 어드바이스는 지금부터는 안 맞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시 확대가 오히려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약간 지금 무기력감 주고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지방에 있는 학교든 뭐 교육특구가 아닌 지역의 학교든 이게 이원화시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있다라고 하면 제 말씀에 대해서 수시, 학종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인 분들께서는 좀 반대 입장도 대단히 많으실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의 문제 수준이 이 정도고 출제가 된다라면은
학교 내신 성적에 따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정도 수준에 높이는 학교들이 많아질 거는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들도 과거보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어려운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신 성적 우수한 학생들의 몇몇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다수의 학교 내신을 그 학교 내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개런티는 뭘로 해줄 것이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열심히 수능 수준만큼 공부시키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수시에서 몇 명을 보냈던 시절에서 정시도 몇 명이 같이 밸런스 있게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우수 고등학교로서 위치는 사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부터 기초 다지기를 튼튼히 하면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빠뜨리신 거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거 없을까요? 아니, 거의 다 됐습니다. 선생님 너무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죠?